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추장관 아들 군복무 의혹과 관련해 여당은 과잉 대응을 자제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강북구가 만성질환자 등을 비롯한 주민들을 위해 세이프 약국을 운영합니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는 비대면 방식의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고령시가 11월까지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논란은 몇 주째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에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과잉 대응은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 과잉 대응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에 분명해졌습니다.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고 의혹 제기 자체를 쿠데타로 표현하는 등 각종 발언들을 내놨다가 비판받는 상황이 발생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집중 공세에 자신과 남편은 군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조금 부정수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총 8가지 항목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안성쉼터 고가 매입은 검찰도 설명하고 있지만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천만 원에 매수해서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사부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최승재 배현진 의원은 지난 17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주민과 만성질환자 등을 위해서 세이프 약국 30곳을 운영합니다. 세이프 약국을 방문하면 복약 지도와 함께 금연 상담이나 우울증 극복과 같은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약국과 협력해 환자의 복약 지도와 금연 상담, 정신건강 등을 지원하는 세이프 약국을 운영합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세이프 약국은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가까운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는 뜻의 줄임말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약국에서는 혈압이나 당뇨약, 진통제와 같이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어르신을 포함해 만성질환자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세이프 약국을 방문하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에 따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강북구 보건소와 연계한 금연 패치 제공과 금연 상담, 우울증 환자를 위한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정신건강 지지도 진행됩니다. 강북구에서 운영 중인 약국은 모두 16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세이프 약국은 지난해보다 2곳이 늘어난 30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시 온라인 교육과 자치구 자체교육 등 기본과정 15시간 이상을 이수한 약사를 대상으로 증서를 수여하고 해당 약국에는 인증 명패를 부착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코로나블루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포구가 지쳐있는 지역 내 구민들에게 치유식물과 천연 제습제를 전달했습니다. 마포구가 진행한 치유식물과 천연 제습제 전달은 지역 내 15개 동자원봉사 캠프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주민센터 직원과 협업해 대상자를 파악한 뒤
직접 각 가정에 방문해 문 앞에 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마포구는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단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치유식물 2,000봉과 오랫동안 재사용할 수 있는 천연제습제 600개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치유식물은 실내에서 잘 자라며 실내 공기 정화 및 스트레스 완화 기능이 탁월하고 꽃말의 희망 메시지까지 담고 있는 쿠르시아, 만세선인장, 크로톤, 문샤인 등입니다. 이번 나눔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화훼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바람도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환경과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전형 그린 뉴딜 사업이죠. 대전시가 물순환 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국정과제이자 시민약속 사업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 둔산, 월평, 갈마 일원 시범사업지에 대한 시설 공사를 9월부터 시작합니다. 총 공사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물순환 시범사업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이 가장 넓게 분포된 둔산권을 대상으로 도시의 물순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친환경 녹색 사업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시범사업 지역을 공원, 도로, 관공서로 나눠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물순환 테마파크, 물순환 체험거리 등 부문별 특성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방역 중점관리 지역과 시설을 북구로 지정하고 인력과 예산 등 방역 역량을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광주시는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누적 확진자는 9월 8일 오후 2시 기준 452명으로 지역 감염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지역 감염자 중 북구 주민은 220명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다수의 시설이 모두 북구에 소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북구 말바우 시장 일대에서 지역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방역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예산 등 방역 역량을 북구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말바우 시장을 방문한 광주 시민과 증상이 있는 북구 주민들에 대해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강릉시가 추석 명절 성묘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가 이어져 강릉 청솔공원의 방문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청솔공원 실내 공간인 봉안당의 경우 명절 전후로 일정 기간을 정해 사전 예약을 받아 성묘객을 분산시키고 재래실과 휴게실은 폐쇄하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성묘 시스템이 운영되는데요. 온라인 성묘 시스템 이용을 원하는 유가족은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고인의 사진을 등록하고 차례상과 헌화, 추모의 글 작성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가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9월 말까지 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고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단속 기간 중 불법 어로 행위가 적발될 시 수산관계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에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조치를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 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횡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 관리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강화되면서 치매 고위험군과 인지 저하자, 경도치매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7일부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습니다. 약 730명의 대상자에게 4주간 진행되는 비대면 프로그램은
컬러링북과 퍼즐 활동, 구슬 꿰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마련돼 치매 어르신들이 가정에서도 인지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으며 물품을 배부한 이후 주기적으로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인별 학습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독려하는 비대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원거리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원격 치매 거점 병원 의사와 진료하는 시스템인 치매 원격 화상 진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격 화상 진료를 통해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치매 환자나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대비 충북의 산단 면적 비중이 7.1%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동시에 통과했습니다. 두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은 각각 2.34와 1.68을 기록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오송 충주 국가산업단지는 총 면적 272만 평에 총사비 4조 원 규모로 1997년 오송생명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 이후 23년 만에 국가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우선 전체 6.75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은 총 사업비 3조 3,9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역시 전체 규모 2.24제곱킬로미터로 총 사업비 5,662억 원입니다. 1997년 오송생명과학국가산단 지정 이후 23년 만에 최대 규모 예타 통과입니다. 이로써 전국 대비 충북의 산단 면적 비중도 6.5%에서 7.1%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기존 오송 1, 2산단, 제천 바이오밸리, 옥천 의료기기 산단과 더불어 총 33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대단위 바이오 산단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조성될 두 국가산단의 경제 파급 효과는 건설 단계에서만 생산 유발 1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6천억 원입니다. 또한 취업 유발 14,000여 명에 이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절차 간소화법에 따라 단지 조성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입니다. 준공 목표 시기는 2030년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은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력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까지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가 11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합니다. 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청소년 등이 참여한 이번 일손 돕기는 기계화율이 낮고 노동 집약도가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현재 태풍 등 기상재해와 돌발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은 공휴일에도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48개 기관 및 단체에서 1,538명이 일손 돕기에 참여해 농가 일손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시민과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는 23일부터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양산시는 온누리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난 11일 NH농협은행 양산시 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속한 민원 응대와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20명의 시 공무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전담팀 구성도 마쳤습니다.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양산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인 전체 14만 8천여 가구, 35만 1천여 명으로 1인당 5만 원씩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재난지원금 총 지급액은 183억 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양산사랑 카드를 보유한 세대주는 9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고 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9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거점 지역 창구를 방문하면 온누리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생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를 10월 30일까지 운영하고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추석을 앞두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이 우선 지급되며 선불카드와 양산사랑카드 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연이연에 습한 두 차례 태풍으로 피해가 컸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의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 중견기업의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우선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기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중 올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일용근로자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됩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올가을은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개인 방역과 예방접종이 특히 중요한데요. 임실군은 모든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석훈 기자입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15일부터 어린이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임산부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접종 인원과 시작 시기를 분산 진행해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과 만 62세부터로 확대 지원되며 백신도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됩니다. 임실군 의료 관계자는 유행성 독감의 선제 대응을 위해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예방접종을 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유행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므로 초기 혼잡 방지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령대별 일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익산시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선도 기업인 다이토키스코와 전자소재 중심의 사업에 기반한 HS 머티리얼즈를 유치했습니다.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협약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황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익산시가 다이토키스코, HS 머티리얼즈와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 예방 및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신규 투자를 체결한 HS 머티리얼즈는 올해 7월 설립된 한솔케미칼의 자회사로 익산 제3 일반산단 부지에 2021년까지 28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증설투자를 체결한 다이토키스코는 익산 제3 일반산단에 전체 면적 2200제곱미터 규모로 2021년까지 157억 원을 투자하여 15명 정도를 신규 고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다이토키스코와 HS 머티리얼즈 같은 우량기업의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정읍시가 다원시스 철도공장을 비롯한 철도 관련 기업을 빠르게 유치하면서 정읍 철도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철도 연결선로를 포함한 모든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막바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2만 면 하불이 일원해 22만 평 규모의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후 기업 유치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철도 연결선로를 포함한 모든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남은 산업용지 분양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이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메카도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에는 서리가 내릴 만큼 아침, 저녁 공기가 서늘합니다. 체온 유지할 수 있는 옷차림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